오프닝 멘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 작품은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인 정갈자리를 업그레이드하여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만든 미녀 스파이전입니다. 미녀 스파이전 제3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욱 아버지 망실 간첩 이종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이은하는 극적으로 국정원에 복귀했습니다. 상욱은 준태의 취조를 받게 되었는데 과연 그는 조직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향한 조직의 칼날은 이미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욱 드보크에 찾아든 암살자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6화. 상욱 드보크에 찾아든 암살자. 준태는 다시 취조실을 찾았다. 옆에서 조수로서 참여한 이은하 요원은 상욱의 동태를 살펴보았다. 상욱아, 지금 흑사와 길림성은 어디에 있지? 모른다니까. 이 새끼가 네 상부선인데도 몰라. 준태가 당장이라도 때릴 듯이 윽박질렀다. 상부선이 뭔데? 경부선은 아는데. 다 알고 있어. 내 상부선이 길림성이지. 길림성? 중국 본토에 가면 있잖아. 길림성? 상욱은 준태 옆에 조수로 들어온 은하를 보며 희죽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 조우한 적이 없어 같은 조직원인 줄은 모르는 눈치였다. 새로 왔나 봐. 이쁘게 생겼네. 너랑 데이트 한번 하고 싶다. 상욱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쓸데없는 농을 걸었다. 이 새끼가 정신 못 차렸구먼. 응. 순간 이은하가 일어서는 듯 보였는데 기럭지 긴 다리로 사정없이 상욱의 가슴을 뻥 차버렸다. 발바닥으로 들어 내리 찍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했다. 상욱은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상욱은 가슴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다. 말릴 사이도 없었다. 전광석화 같이 움직여 준태 팀장도 역시 놀랐다. 그 옆방 유리벽을 통해 내부를 관찰하던 국정원 직원들도 놀랐다. 저거 먹고 신참이 고참보다 헐 낫네. 이은하 보기보다 당찬데가 있는데. 저거 일내겠는데. 똘똘한 신참이 왔네. 부서만 달랐지. 선배님하고 동기 아닙니까? 그렇지. 은하 독하다니까. 표독스러운 데가 있지. 취조실 안은 갑작스런 분위기 반전에 놀라는 눈치였다. 으흡. 똑바로 앉아,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취조실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갑작스런 일격에 준태도 놀랐다. 은하가 계속해라. 제법인데. 준태 팀장이 신참 이은하를 칭찬했다. 당겨 앉아, 새끼야. 드보크 위치가 어디야? 응. 공작금하고 권총, 독침받은 거. 그것들은 다 어디 있냐고? 몰라요. 모른다니까. 길림성 이름이 뭐야? 장상만이지. 상욱은 허를 찔렸는지 순간 주춤하는 듯 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 새끼가 도대체 아는 게 뭔데? 법정에서 진술 거부 전술은 들어보았는데 무조건 아는 모든 것을 진술 거부나 부인으로 일관하겠다는 전술이다. 이은하가 사진을 툭 꺼내 상욱 앞으로 놓았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하이입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본명은 뭐냐니까? 하이라고 하던데. 영어로 HI입니까? 하이라고만 들었어요.
난 모르지. 그때 옆에 있던 준태가 슬쩍 끼어들었다. 상우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알죠, 나도. 근데 그렇게 잘 아는 놈이 하이를 잘 모른다? 하이는 진짜 잘 몰라요. 그럼 길림성은? 길림성 선생을 처음 봤어요. 어디서? 그건 모르죠. 또 받는 사람이 누구야? 혼자 왔어요. 어디로 혼자 왔다는 얘기야? 단양호. 단양호? 저번에 검정개 내가 데려간 거 맞지? 그건 맞는데 그 사람이 길림성인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오토바이 타고 왔구나? 예. 내가 물건을 전해주자 산악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군요. 산악 오토바이 타는 게 힘든데 모터사이클을 타고서 임도를 이리저리 타고 달렸어요. 마치 경주를 보는 것 같았다니까. 그 정도로 잘 타? 네. 가벼운 점프도 하면서 요리조리 달려갔어요. 군데군데 경찰 검문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체크가 안 되었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인 모양이야? 도로변 쪽으로 나간 거는 확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왜요? 사고 났나요? 사고가 아니라 오토바이가 증발됐어. 그 순간 이은아의 머리는 빠른 회전을 했다. 다행이다.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선수는 제3의 조력자, 다른 사람이었다. 이놈은 길림성의 존재를 정확히 모른다. 아직은. 사실 길림성은 검정 중형 승용차를 타고 갔었다. 그리고 멋진 슈트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으로 변장했었다. 차 안에는 검문에 대비해서 축하 풍선도 가득 있었다는 걸 들어 알고 있었다. 경찰 검문에도 무사히 통과하여 임무를 수행했는데 상욱은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 상욱이 스토리를 더 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놈을 죽이는 것이 조직의 상부선을 지키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숲속으로 달려가. 왜? 물건을 전달했으니까 다음 목표가 있겠죠. 무슨 물건이야? 무거워? 가벼워? 난 모르죠. 무게가 나간 건 아니었죠. 뭐 모른다고? 내용물이 뭔지 모르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하, 생각났다. 방수 지퍼백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자초지종을 똑바로 말해보란 말이야. 저는 단양호 유람선에서 물건을 포인트 A로 전달해달라는 요청만 받았어요. 요청이야? 지령이야? 뭐야? 상부에서 연락이 왔죠. 포인트 A에서 만나라. 좌표도 찍어주고. 그때 이은아 요원이 얘기 중에 쑥 들어왔다. 상부선이 누군지 말해봐. 이은아는 상욱이 자신의 상부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다. 깊숙이 알고 있다면 적당히 구실을 삼아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공 들여서 합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길림성을 알고 있는지, 흑사에 대해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는지, 만약 알고 있다면 점조직의 보안이 누설되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다. 상부선은 몰라요. 길림성이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유람선에다 걔를 미리 태워두라고 했어요. 걔를 미리 태우라고? 준태와 은하가 거의 동시에 물었다. 심야에 미리 유람선에 은밀히 태워두라고 했어요. 손님들이 많으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검정개를 훈련시킨 거는 맞아? 예.
무선 수신기를 달고서 훈련을 시켰죠. 어디서? 두물머리 쪽에서 위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공간이 많아요. 두물머리라고? 예. 양평이나 가평 쪽으로 올라가면 경치 좋고 물 좋은 데 많다니까. 걔가 훈련을 잘 따라해. 그럼요. 어릴 때부터 사회성을 키우고 복종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걔가 배에서 혼자서 강으로 뛰어드냐고 수십 번 했죠. 오른쪽, 왼쪽, 앞으로 등등 수많은 훈련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훈련의 결과라고. 예. 복종심은 사람보다 나아요. 훈련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지금 그게는 어디에 있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지. 상욱은 더 이상 진술을 거부했다. 자칫 하나를 잘못 빼면 거대한 탑이 무너지는 형국이란 거 너무나 잘 알았다. 준태가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했다. 하인은 사창가에서 단속에 걸려 경찰 지명숲에 내려왔고 몽타주도 있어서 잡는 거는 시간 문제야. 형, 나 진짜 몰라. 나중 다 알려줄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준태는 상욱을 사흘만 풀어주기로 맘을 먹는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토록 할 참이었다. 사흘 딱 사흘이다. 그때까지 소식이 없으면 내가 변심한 걸로 알고 내가 내 대갈박에 권총을 쏴버릴 끼다. 상욱 끝까지 자기를 믿어준 준태형이 고마운지 나가면서 말없이 준태 손바닥을 펴고는 뭐라고 썼다. 길림성 부산. 준태 순간 눈 동그래지면서 소리 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물어보았다. 부산? 부산 맞지? 상욱 조용히 고개 끄덕였다. 고맙다는 표시로 상욱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그럼 어디로 갈 거야? 혼자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대략이라도 알려줘. 우리 요원 붙여줄게. 아니, 갔다 올게요. 그래, 자수해서 다들 구제받자. 준태는 친구 동생인 상욱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은아의 눈매가 싸늘하게 식었다. 모종의 정보를 준 것 같은데. 용대야, 여기 이 친구 보내줘. 예. 내가 보증할 테니까 사흘만 말미를 주라고. 그러다 잠적하든지 도망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보내라고 하면 보내. 그만한 게 되니까 그러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물품 다시 돌려줘. 그리고 조용한 곳까지 태워줘. 남자 요원이 상욱의 핸드폰 등을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상욱은 인사를 하고는 모자를 눌러 쓰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상욱을 배웅한 준태는 용대 요원에게 물어보았다. 유심칩은 바꿨지? 예.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모니터링 잘해. 괜히 놓쳐서 일 망치지 말고. 국도변을 따라 한적한 김포 인근에 내려주었다. 상욱은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고속터미널역에 내렸다. 지하철을 타고서 강남역에 내렸다. 다시 시내버스를 탔다. 다시 내려 택시를 타고서 자신의 숙소로 조용히 들어갔다. 다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서 국도를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핸드폰을 껐다. 꼬리를 자르고 위치 추적을 안 당하려면 핸드폰을 꺼는 게 안전했다. 고서적 가게에서 책을 보고 있는 흑사. 지잉. 액정을 확인하니 작은 딸이라는 문자가 떴다.
오, 딸, 잘 지내지? 막내 혼 좀 내세요. 제발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요. 그래. 아직도 누나를 계속 괴롭히나? 그냥 뒀다가는 집안 말아먹을 놈 같으니까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딸, 그래, 알았다. 딸, 몸 조심해. 예. 아빠도 건강 조심하세요. 국정원에 침투한 이윤아가 비밀리 소통하는 평문 내용이었다. 여기서 막내는 젊은 상욱을 의미했다. 호적에서 파벌이라는 뜻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으니 우리 조직망에서 은밀하게 완전히 제거해 버리자는 뜻이었다. 흑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하이에나에게 전화를 했다. 동무가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때가 됐어. 예. 분부만 내려주시라이요. 개장수인지 개조련사인지 그 새길 처단하라. 당을 배신하고 해악을 끼치는 분자는 아주 죽여버린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라우. 예. 명령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동무의 충성심을 똑똑히 증명하라우. 예. 지도원 동무.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우. 예. 계속 감시 중이었는데 꼬리를 잡았음입니다. 실수 없이 잘 처리하도록 해. 실수 없이 처리하갔음입니다. 어두운 밤 국도변을 달리는 상욱. 강화도 입간판이 스쳐 지나갔다. 인가가 드문 외딴 길을 접어들어 한참을 달리자 독립가옥이 보였다. 주변에 인가가 없어 한적하고 썰렁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핏불 테리어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 났다.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싸움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무서운 맹견. 상욱이 마당에 들어서니 덩그러니 계집 2개가 보였다. 곧장 가서 핏불 2마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주인의 손길에 반가움을 표현하는 핏불. 나란히 붙어있는 계집 2개를 살짝 들어 옆으로 옮겼다. 묵직한 나무 판자로 지은 계집이라 무게는 좀 나갔으나 옮기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계집이 있던 땅바닥을 조금씩 파들어가자 평평한 나무 판자가 나왔다. 판자를 걷어내고 좀 더 깊이 흙을 팠다. 그러자 조그마한 구덩이가 나온다. 흙을 손으로 걷어내자 검은 비닐 뭉치 나왔다. 비가 와도 끄덕없게 검은 비닐을 몇 번을 감싸고 봉인이 되어 있었다. 봉인을 해제하고 열어보자 미화 3만 달러와 권총, 난수표, 독침 등이 들어있었다. 달러 뭉치 일부와 독침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는 상욱. 판자를 덮고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 계집 2개를 끌어다가 원래 있던 제자리에 다시 올려놓았다. 이제 집을 떠나면 당분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개사료를 푸대채로 갖다 놓아 장기전에 대비했다.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상욱은 개사료를 챙겨 나오려고 집구석에 있는 헛간에 들어섰다. 근데 썰렁한 기운이 낯설게 다가왔다. 순간 문 뒤에 숨어 있다 와이어로 목을 조르는 하이에나. 으흡. 상욱 2손으로 줄을 풀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와이어 더욱 조여들었다. 동무 변절하면 죽음이야. 알고는 있겠지? 상욱 고통스럽지만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다. 그러나 하이에나는 와이어를 더욱 세게 당겼다. 국정원에서 포섭된 이중간첩이구만. 남들 다 잡혀가는데도 감방에 끌려가지도 않고 지 맘대로 싸돌아다니고 으흡.
당. 네. 서보냈냐? 왜? 드보크에서 미화 공작금은 꺼내서 뭐하게? 국정원에 갖다 주려고. 씨. 발. 그동안 해준 게 고작 이거냐? 크억. 살아야 한다. 아, 꼭 살아야 한다. 상욱은 고통 속에서 순간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다. 독침.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손을 뻗었다. 주머니에서 조금 전에 드보크에서 꺼냈던 독침을 더듬더듬 찾았다. 겨우 손으로 잡는 순간 하이에나 와이어 더욱 당겼다. 목이 두동강으로 떨어져 나갈 분위기였다. 상욱은 겨우 독침을 꺼내 하이에나에게 독침으로 가격했다. 순간 흠칫하고 놀라 물러나는 하이에나. 두꺼운 군용조끼에 꽂혀 달랑거리는 독침. 독침액이 조끼에 제법 번진 걸 보니 대부분의 독국물이 엉뚱한 곳에 흘렀는 듯. 순간 상욱과 몸싸움을 하다가 잽싸게 빼앗아 비틀거리는 상욱 목에 푹 찔러 넣는 하이에나. 상욱 부르르 떨다가 고통스럽게 쓰러졌다. 변절자 새끼, 잘 가라우. 그동안 당을 위해 쌓아온 의리를 생각해서 내 몸뚱아리 조각조각 내지는 않겠어. 후후. 엔딩 멘트.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상욱은 준태를 끝까지 믿고 부산이라는 단서를 남겼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제거 대상으로 낙점했습니다. 강화도 드보크를 찾아든 하이에나의 와이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준비했던 독침. 상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준태가 상욱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과 이은하의 다음 행보가 펼쳐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녀 스파이저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2화 통합 버전으로 찾아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제37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